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익 향상 파트너 오선생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장중 9,000선을 넘어서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장 보셨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4일 연속 상승하다가 꺾이면서 다시 10만원 석에 안착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역회된 숄더 그려줄 것 같다고 설명드렸었고 이번 주 하락할 것 같다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 부근에서 포기하지 마시라. 지금 우측 어깨 만들어진 이후에는 충분히 전고점까지 달려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모양 말고 타이밍도 하나씩 맞춰지고 있어요. 먼저 지금 시장이 어떤 모습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9,000을 찍었다고 하면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어제 장만 봐도 코스피에서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계속 상승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장대 높이 끝단에 올라가 있어서 지수는 화려한데 달러 환율은 미친듯이 높고 그 안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주님들 지금 제 영상 시청자분들 삼전 하이닉스로 내 주식 나머지 종목 다 버리고 나도 옮겨 탈까? 하시지 않잖아요.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저희 두에빌도 언젠간 저 흐름으로 가겠지, 그땐 내가 승자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FOMC 결과가 나왔었죠. 금리는 동결로 확정되었고 일본 금리가 올라서 제가 엔캐리 청산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는데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미금리가 동결이 된 건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 불확실성에 대한 투심이 더 죽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대미투자 특별법이 정식 시행되고 한미전략투자공사도 같이 출범하고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랑 어떻게 연계되는지 오늘 핵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SK 실트론 인수 분산 가능성 뉴스가 두산 에너빌리티랑 왜 무관하지 않은지, 두산그룹의 큰 그림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둘째, SMR이 미국한테 왜 필수일 수밖에 없는지, 원자력 발전 원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정받는 이유와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까지 완전히 풀어드릴게요. 셋째, 이번 주 실행되는 대미투자 특별법, 이게 왜 두에빌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전고점 돌파하자는 의미로 댓글에 두산 화이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주주님들 성투 기원하면서 본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주주님들 이전에 두산그룹이 SK 실트론 가져온다는 뉴스 기억나실까요? 젠슨왕 방한 전에 거의 확정이 되었다가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이 SK 실트론 매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12월 두산그룹이 SK 실트론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올해 5, 6월에 본계약 체결이 점쳐졌는데 계약 직전에 거래 종결이 불확실해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메모리 초호황 주기가 길어지니까 반도체 제조 기초 소재인 웨이퍼 공급사 SK 실트론의 가치가 급등한 거죠. SK 입장에서는 몇 달 전 가격에 그대로 회사를 넘기면 헐값 매각 논란, 배임 리스크까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주주님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SK 실트론 하나의 딜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산그룹은 SMR, 로봇 AI와 함께 반도체를 그룹의 미래 성장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요. 두산 로보틱스로 휴머노이드, AI 로봇, 두산 에너빌리티로 원전, SMR, 데이터 센터 전력, 그리고 SK 실트론으로 반도체 웨이퍼까지 더해서 AI 인프라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 마지막 조각인 SK 실트론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SK 측 관계자는 두산과 세부 사항을 계속 조율하는 상황이라고 밝혔고 완전히 무산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변수죠.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직접적인 악재는 아니지만 두산그룹 전체의 AI 인프라 큰 그림에서 한 조각이 흔들린다는 건 그룹 전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주주님들이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SK 실트론 인수 가능성이 흔들리면서 두산그룹의 AI 인프라 큰 그림에 변수가 생겼어요.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근데 주주님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진 핵심 기술 SMR이 지금 왜 조정받고 있고 왜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주님들, 잠깐 원자력 발전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짚어드리고 갈게요. 이걸 아셔야 SMR이 왜 게임 체인저인지 완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전기를 만드는 원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물을 끓이는 거죠. 핵분열로 엄청난 열을 만들고 그 열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핵분열 반응이 엄청난 고열을 내기 때문에 원자로를 계속 식혀줘야 돼요. 이걸 냉각이라고 하는데 기존 대형 원전들은 이 냉각수를 바닷물이나 강물에서 끌어옵니다. 그래서 원전이 보통 해안가나 강 근처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물을 끊임없이 끌어와서 원자로를 식히고 그 물을 다시 바다나 강으로 돌려보내는 순환 구조가 필요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얘기를 미국으로 가져가 볼게요. 주주님들 미국이라는 나라 땅이 정말 넓잖아요. 근데 그 넓은 영토 안에서 바다나 큰 강 근처에 있는 지역은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곳들이 어디냐? 텍사스, 네바다, 애리조나 같은 내륙 깊숙한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곳들은 대형 원전을 짓기에 물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워낙 영토가 넓어서 한 곳에서 만든 전기를 다른 지역까지 송전하는 비용과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들죠. 우리나라처럼 좁은 나라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전국에 보내는 방식이 미국에서는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SMR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 기존 대형 원전이 1000메가와트급이면 SMR은 보통 100메가와트 안팎으로 훨씬 작게 만듭니다. 대형 원전처럼 거대한 냉각 시스템이 필요 없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고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딱 붙여서 지을 수가 있어요. 전기를 만드는 곳과 쓰는 곳이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송전 비용도 송전 손실도 줄어드는 거죠. 이게 바로 미국이 SMR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넓은 땅, 부족한 물, 비효율적인 송전망,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SMR 뿐이라는 거죠. 근데 주주님들, SMR이 완벽한 기술은 아닙니다. 안정성은 대형 원전보단 높지만 원자로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폐기물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고준위 폐기물 처리 비용이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SMR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 듯한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기술은 검증됐는데 실제 양산과 폐기물 처리 같은 실행 단계 숙제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주님들, 이 숙제들이 영원히 풀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문제를 이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지금 AI 경쟁에서 전력이 가장 큰 병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현실적인 답이 SMR밖에 없다는 게, 그게 지금 미국, 일본까지 SMR에 거액을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AWS와 이미 직접 손을 잡았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 AWS, 그리고 미국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까지 이 네 곳이 SMR 사업협력 MOU를 체결했고 AWS가 7억 달러를 투자하는 5기가와트 규모 SMR 상용화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직접 협력하기로 했어요. 엑스에너지의 SMR 64기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2039년까지 AWS의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에 쓰일 예정입니다. 더 중요한 건 두에빌이 이미 엑스에너지의 SMR 핵심 기자재 공급사로 선정이 돼서 핵심 소재 예약 계약까지 체결했고 AWS 관계자들이 직접 경남 창원 공장을 방문해서 제작 역량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SMR이 지금 조정받는 이유가 기술적 난제 때문이라면 그 난제를 풀 수 있는 제조 역량을 가진 회사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겁니다. SMR이 지금 당장은 조정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술이 미국 입장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순간 이걸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는 손에 꼽힌다는 거죠. 그 손에 꼽히는 회사 안에 두에빌이 이미 들어가 있고 아마존이 직접 찾아와서 공장까지 실사를 했다는 게 오늘 주주님들이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SMR이 왜 미국한테 필수일 수밖에 없는지 원자력 발전 원리부터 미국 지리적 특성까지 같이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에빌이 이미 아마존과 실무 협력 단계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이게 두 번째 핵심 내용이었고 세 번째 내용까지 들으셔야 오늘 영상이 완성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 대미투자특별법이 정식 시행되죠. 한미전략투자공사도 같이 출범하고 이건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입니다. 업계에서는 대미투자 특별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AI 데이터 센터와 첨단 제조업 투자 확대로 전력 수요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집행이 원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원전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LNG 터미널 쪽은 ESG 규제, 수요 둔화로 무게가 빠지고 있고 원전, SMR 쪽으로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두에빌한테 왜 중요하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에빌은 이미 아마존, 엑스에너지와 SMR 협력을 실무 단계까지 진행하고 있죠. 여기에 한미전략투자공사라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자금까지 더해진다면 두산에너빌리티의 미국 SMR 사업은 민간 협력에서 국가전략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주님들 정리해드릴게요. SK 실트론 빅딜에 변수가 생겼고 FOMC는 동결로 숨통이 트였지만 연내 추가 인상론이 나오면서 시장은 여전히 눈치 싸움 중입니다. 그런데 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엄청난 SMR 아마존 실무 협력에 당장 대미투자 특별법 원전 1호 카드라는 메가토큰 호재를 눈앞에 두고도 주가를 우측 어깨에서 짓누르고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세력들이 여러분의 물량을 가장 저렴하게 뺏어먹기 위해 정밀하게 짜놓은 덫입니다. 지수는 화려한데 내 종목만 안 가니까 개미들이 지쳐서 물량을 던지게 만드는 전형적인 개미털기 공작이라는 거죠.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차트상 역 헤드앤숄더 우측 어깨가 완벽하게 만들어졌고 거래량이 터지며 전고점을 향해 쏘아올리기 바로 직전에 폭풍 전야 구간입니다. 이번 타이밍 놓치시면 주주님들 나중에 장대 양봉 터진 고점에서 눈물 흘리며 또 추격 매수하셔야 합니다. 세력들한테 또 당하실 겁니까? 지금 상단에 제 휴대폰 번호 잠시 띄워드릴 거예요. 010-7636-7846이고요.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세력들의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 장시작 전에 완벽하게 포착을 해서 이 우측 어깨 상승 변곡점 구간에 정확한 진입 타점을 장전에 무료로
문자 알림 서비스로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 꼭 눌러주셔야 하고요. 그래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이 거대한 상승 흐름에 올라탈 수 있고 세력들의 얄팍한 흔들기에 단 한 명도 털리지 않고 보란듯이 수익을 거머쥘 수 있는 겁니다. 돈 드는 거 없으니 지금 바로 두산 남겨주시고 세력 머리 위에서 노는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영상 더보기란에 바로 문자 전송창으로 연결이 되는 링크도 걸어뒀으니 그거 누르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끄지 않고 시청해주신 우리 두에빌의 진짜 진성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주주님들 지금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반도체 제조에서 시작해서 얼마 전 젠슨왕 방언과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돈이 미친듯이 돌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이 수많은 반도체 공장과 로봇들이 실제로 움직이려면 결국 본질은 전력 수급입니다. 그리고 그 전력의 종착역이 바로 우리가 쥐고 있는 원전과 SMR 사이클이고요. 이제 막 거대한 사이클의 초입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다른 종목에서 보셨던 손실들, 마음이 급하다고 지금 와서 남들 다 아는 덩치 큰 대형주에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운이 좋아야 겨우 본전치기 할 겁니다. 주주님들이 목표로 하시는 그 인생을 바꿀 기대 수익률까지 빠르게 도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이미 경험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 전체에 대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하지만 이 거대한 AI 전력 인프라 안에서 핵심 수혜를 받으며 세력들이 소리 소문 없이 매집을 끝내놓은 종목을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 진성 주주님들이 그간의 손실을 한 방에 만회하고 압도적인 기대 수익률을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밤새 분석해둔 종목 정보를 지금부터 바로 풀어드릴 테니 눈 돌리지 마시고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목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셔야 할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에 핵심 재료가 붙을 때 그 수혜가 그 회사 혼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 공급망 전체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형주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선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재료가 터져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죠. 반면에 그 대형주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 소형주는요, 시가총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재료에 훨씬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형주가 10% 움직일 때 공급망 소형주는 30%, 50% 아니 그 이상도 움직이는 패턴이 발견돼요. 실제로 이런 패턴 이미 보셨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인수될 때 로봇 부품 공급사 SPG가 2만원에서 16만원까지 약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급망 소형주가 메인 플레이어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대표 사례예요.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장주에 모멘텀이 붙는 순간 시장은 그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빠르게 탐색하기 시작하거든요. 수급이 몰리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주가 반응 속도와 상승 탄력이 훨씬 커지는 건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만 보시는 건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대형주와 함께 그 공급망 안에 있는 핵심 협력사를 함께 담으셔야 목표 수익률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형주는 안정성, 소형 공급망주는 수익률 극대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게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에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대장주의 밸류체인 안에서 특정 부품을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예요. 대장주가 수주를 따낼 때마다 이 회사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고, 대장주 모멘텀이 강해질수록 이 회사의 실적 가시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점 구조이고요. 단순히 납품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대체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장주 입장에서도 이 회사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수주가 늘면 이 회사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건 구조적으로 정해진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에요. 아직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외국계 창구에서 조용히 순매수가 쌓이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요, 외국계 수급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 재료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국내 개인 수급까지 붙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때는 이미 초기 매집 구간이 끝난 다음이에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그 이전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예전에 일반 회사원이 에코프로에 투자해 수익을 3배 넘게 올렸다는 기사 기억하시나요? 월 170만원 받던 교사가 5년 만에 20억 자산가가 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낯설어 할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수익은 늘 낯선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지나가고 결국 잡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본 영상에서 해당 종목 이름을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 아직 크게 알려진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서 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순간 진입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번호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010-7636-784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해당 종목 목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급, 재료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00분께만 드릴 예정이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 선생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무료로 드리는 이유 궁금하시죠?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저는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익이 곧 제 성장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잔인합니다. 똑같은 종목을 보고도 어떤 분은 저점에서 잡고 어떤 분은 뉴스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들어가요. 두 분 다 같은 종목을 산 거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 보내시는 분은 전자가 될 수 있고 고민하다 나중에 보내시는 분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제 수급 보시면요. 외국계 자금 출구가 계속 분산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주주님들. 다시 말아 올리기 위해서 덫을 놓는 겁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 다시 정리할게요. 대미투자 특별법 시행과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 그리고 SK 실트론의 딜의 최종 결론, 이 두 가지가 이번 주 투입일에 단기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입니다. 오늘 핵심 세 줄로 마무리할게요. 첫째, 코스피는 신고가 가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빼면 오히려 내린 종목이 더 많은 양극화 장세죠. FOMC 발언 하나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 다행히 금리 동결로 마무리되었고 원전 사이클에 자금이 들어올 구조는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둘째, SK 실트론 인수 가능성이 재검토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SMR은 미국 입장에서 넓은 땅, 부족한 물, 비효율적 손정망을 해결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기술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아마존, 엑스에너지와 실무 협력 단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셋째, 이번 주 대미투자 특별법이 시행됐죠. LNG와 함께 원전이 1호 투자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빅테크와 손잡은 두에빌이 국가 전략자금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 트리거들 터지는 그날 오 선생이 가장 먼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다시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뒤에 선물 영상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금 제 손에 저출산 관련주 전문 분석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다음 테마가 딱 보이거든요. 바로 저출산이에요. 근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또 아가방 컴퍼니 꾼비 얘기하려는구나. 오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먼저 숫자부터 보실게요.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이에요. 서울은 0.58명. OECD 꼴찌도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51개월 연속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연 감소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 3%, 5천만 명이 150만 명이 된다고요.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넘어오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재명 정부가 19조 추경을 쐈어요. 신혼부부 1억 대출에 자녀 첫째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원금 50% 감면, 셋째는 전액 탕감이에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아이돌봄 소득 기준은 전면 폐지예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2026년 올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풀리면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돈이 가냐? 이 보고서에서 저출산 관련주를 세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정책 발표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장주예요. 아가방 컴퍼니, 꾼비, 에르코스, 이 종목들은 정부 출산 정책 발표 시 즉각 상한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테마주 조금만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실적이 같이 따라오는 콘텐츠, 교육주예요. 삼성 출판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는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율과 무관하게 글로벌 IP가 성장하는 구조라서 다른 저출산 테마주랑 결이 달라요. 세 번째 그룹은 실수요 기반이에요. 깨끗한 나라, 매일 유업처럼 실제 유아용품, 식품 수요가 기반인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저출산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커지는 시장이 있어요.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입니다. 아이를 덜 낳으면 한 명에게 더 좋은 걸 쓰거든요. 이 역설이 지금 이 테마에서 진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의 모멘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구정책 비서관이 올해 취임했고 19조 추경 집행이 상반기 중에 본격화됩니다. 2027년 초에는 출산율 통계 발표도 있어요. 트리거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구조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
보고서에 담긴 종목별 매수 타점이랑 전략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36-7846으로 저출산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트 가입 권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찰주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갈 데가 잡힌다 싶으신다면 구독자분들 소액으로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단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종목들 대부분 소형주예요. 변동성이 극심하고 뉴스가 소멸하면 급락도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손절 기준 사전에 꼭 세우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 과정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걸고 돈을 쏟는 분야입니다. 이 흐름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